안녕하세요. 영재론 기초영문법 실전 문제 초급편 제10장 수동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동태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수동태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시간 수동태의 의미와 그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동적이다, 능동적이다는 얘기를 하죠. 수동적이다는 뭐예요? 처음에 능동적인 것부터 할게요. 능동적인 건 어떤 거예요? 어떤 행위의 주체가 돼서 나서서 하고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능동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수동적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지시를 받아서만 하는 그런 사람을 수동적이라고 합니다. 그죠? 주체가 되지 못하고 뭐뭐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을 수동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 의미세요. 그렇기 때문에 능동태와 수동태도 마찬가지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능동태와 수동태는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지금 문장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동태는 뭐냐? 주어가 동작을 행하여 주어가 뭐뭐 하다라는 능동의 의미를 갖는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작을 행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사용한 문장들이 능동태였죠. 그래서 보시면 the chairman canceled the meeting. 의장이 미팅을, 그러니까 회의를 취소했다. 자, 회의를 취소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the chairman. 지금 주어가 동작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능동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장인 거죠. 그럼 수동태는요? 수동태는 뭐뭐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어가 동작을 받아요. 동작을 행하는 게 아니라 동작을 받습니다. 받아서 당하다, 하여지다, 누구누구에 의해서 뭐뭐 해지다 라는 피동의 의미를 갖는 걸 수동태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보시면 The meeting was cancelled by the chairman. 회의가 의장에 의해서 취소되었다. 자, 취소한 게 회의가 아니죠. 지금 주어가 the meeting인데 the meeting이 취소한 행위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대상이 된 거기 때문에 대상이 지금 주어로 왔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은 주어가 동작을 받아서 되어진 거죠. 이런 경우를 수동태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수동태의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주어는 그냥 오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형태가 약간 다르시죠.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의 형태로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를 얘기할 때 흔히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해서, 목적어가 아니세요? 목적격으로 해서 행위자를 나타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by가 뭐뭐에 의해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해서 뭐뭐에 의해서라고 해서 행위자를 나타내준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everything was destroyed by the war. 모든 것이 전쟁에 의해서 파괴되어졌다라는 문장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비동사 플러스 pp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수동태를 만들 때는 대상이 주어가 되어서 행이 되어졌다라고 표현된다 그랬죠? 그 말은 뭐냐?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는 어떻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능동태의 주어가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해서 행위자를 나타내지는 거죠. 그러면 스텝 1, 2, 3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능동태의 목적어를 주어로 씁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장에서 그 대상이 주어가 돼서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표현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the door이 주격의 형태로 앞에 옵니다. 주어에 위치하세요. 그래서 the door 오고, 그 다음에 동사는 형태가 바뀐다 그랬죠?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이때 비동사는 시제도 봐야 되고요. 인칭 수에 맞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locked 어때요? 과거 시제죠? 그래서 was가 쓰인 것이에요. 왜? 지금 주어가 the door 3인칭 단수니까 was 쓰고 과거 분사 locked 씁니다. 그 다음에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행위자를 나타낸다 그랬죠? by가 뭐뭐에 의해서라는 뜻을 가지니까 by 쓰시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him, 그가 한 건데 그에 의해서 되었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수동태의 문장이니까 by 플러스 him에서 그에 의해서 잠겨졌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step 1, 2, 3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수동태의 시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제는 어떻게 나타낸다 그랬죠? 비동사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시고요. 지금 굳이 나눠서 해놨는데 어려운 부분 없으세요. 보시면 현재 시제는 뭐나 비동사 현재가 뭐 있어요? am, are, is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주어가 3인칭 단수인지 뭐 복수인지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고요. 과거 시제는요, was, were. 비동사가 was, were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세요. 그러면 미래 시제는 어떻게 쓰냐? 이때는 미래 시제 우리 뭘 썼죠? will 쓰죠?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오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will 다음에 will을 그냥 앞에 써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이때는 비동사는 그냥 be만 올 수가 있겠죠? 왜? will이 조동사니까. 그 점 주의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진행형은 어떻게 되느냐? 비동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being이 오고요. 과거 분사가 옵니다. 자, 어떠세요? 진행형이 뭐였죠? 비동사 플러스 ing였죠? 그리고 수동태는요, be 플러스 pp형이었습니다.
그게 합쳐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being 플러스 과거 분사로 써줄 수 있다. 자, 현재 완료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완료형 어땠죠? have 플러스 pp였죠? 그래서 have 플러스 pp인데 pp가 지금 비동사로 쓰여야 되는 거니까 being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 be 플러스 pp잖아요. 수동태가 be 플러스 pp니까. 그래서 being 과거 분사형.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have나 has 오고요. being이 오고 과거 분사가 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동태가 있는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요, 조동사 맨 앞에 써주시고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써주시면 됩니다. 아까 벌써 했었죠? 미래 시제 할 때 어떻게 했어요? will 써주고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 쓴다 그랬죠? 거기서 will이 조동사니까 벌써 이거에 대해서는 앞서서 배운 셈이 되네요. 자, 이렇게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는 조동사를 쓰고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로 쓸 수 있다라는 거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다음 세 번째, 수동태의 의문문과 부정문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세요. 저희가 비동사로 의문문하고 부정문 만드는 거 앞에서 벌써 배웠었죠? 그거랑 같다. 그거랑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의문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반 의문문의 경우는 어떠하냐? 비동사가 오고요, 주어가 오고 과거 분사가 옵니다. 이건 뭐냐면 비동사와 주어의 위치를 바꾸어 준다라는 거죠. 자, 저희가 앞에서 비동사로 의문문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비동사와 주어 위치를 바꾸어준다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The book was written by Joanne. 그 책이 조앤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표현인데 비동사가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뒤로 갑니다. 그래서 was the book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written 쓰고 by Joanne 쓰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냥 비동사에서 의문 만드는 거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요, 의문사만 맨 앞으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의문문 그 형태 그대로입니다. 비동사, 주어, 과거 분사 똑같죠? 그래서 보시면 팁으로 의문사를 맨 앞으로 보내준 후 수동태의 의문문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Was this window broken in the morning? 자, 이 창문이 아침에 깨졌니? 라고 묻고 있죠. 근데 만약 in the morning 묻고 싶다. 그러면 when을 맨 앞에 쓰는 거죠. 언제? 그 다음에 그대로 오는 거세요. Was this window broken? Was this window broken? 그래서 when was this window broken? 이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냥 의문사를 맨 앞으로 빼준다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부정문은요, 비동사로 부정문 만들면 어떻습니까?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여줬죠? 마찬가지입니다. 비동사 뒤에다 not을 붙여주고요. 남아있는 과거 분사 그대로 놔두면 되는 거죠. 그래서 he was invited by the boss. 그는 사장에게 초대되었다, 되지 않았다라고 부정하고 싶으면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he was not invited by the boss라는 부정문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의문문, 부정문 만드는 거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왜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를 굳이 얘기를 하느냐? 왜냐면요, 사형식 문장은 어떠세요? 목적어가 두 개 있습니다. 근데 수동태는 뭐였죠? 목적어를 주어로 해서 뭐뭐 되어졌다라고 표현하는 문장이었죠. 그럼 목적어가 두 개라는 얘기는 곧 수동태를 두 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각각을 주어로 하는 두 가지 형태의 수동태 문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Father gave me a present.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를 주어를 하면요, 간접 목적어가 뭐죠? me죠. 그래서 me가 주어로 와서 I가 되고요. 그 다음에 gave를 was given으로 씁니다. 그리고 직접 목적어는 a present 그냥 놔두면 되세요. 그 다음에 행위의 주체인 father를 by 플러스 목적격, 그래서 by father로 써주는 거죠. 그러면 직접 목적어를 주어라면 어떻게 되느냐? 직접 목적어가 뭐였죠? 선물을 해서 a present가 맨 앞에 오겠죠? a present 써주고요. 그 다음에 gave 동사는 was given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간접 목적어를 쓰는데 이때 간접 목적어는 앞에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동사에 따라서 쓰는 전치사는 달라질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볼 거고, 그래서 give 같은 경우는 to가 필요해요. 그래서 to를 쓰고 그 다음에 me를 쓴다는 거죠. 간접 목적어를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행위자 나타내주는 by 플러스 목적격, 그래서 by father 써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 드렸죠? 자,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쓰이면 간접 목적어 앞에 동사에 따라 전치사가 쓰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누구에게 줬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 to가 쓰이는 경우는요, pass, write, read, give, choose, sell, send. 자, 이 많이 봤던 부분이죠?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가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동사에 따라 전치사를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랑 공식이 거의 비슷하니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for가 쓰이는 경우는요, make, buy, get.
이해되시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형식 문장에서 직접 목적어를 주어란 수동태만 가능한 동사가 있다. 자, 이건 뭐냐면요. 간접 목적어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의미 때문에. 예를 볼게요. I wrote him a letter. 나는 그에게 편지를 썼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만 된다 그랬죠? 직접 목적어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a letter was written to him by me. 편지가 나에 의해서 그에게 써졌다. 지금 직접 목적어를 주어를 했기 때문에 전치사 to 필요한 겁니다. 써졌다. 가능하시죠? 그러면 비교해 볼까요? 이번에는 간접 목적어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him을 해서 he를 쓰고요. 그 다음에 was written 쓰고 a letter 쓰고 by me를 씁니다. 그럼 어때요? 그는 써졌다 편지를 나에 의해서. 문장이 되세요? 아니죠? 글은 쓰여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make, buy, get, find, quick, choose, write, read, sell, send는 직접 목적어만을 수동태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기억을 해두세요. 시험 문제에 간혹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to를 쓰는 경우, for를 쓰는 경우, 그리고 직접 목적으로 주어할 때는 전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니까 외워두시고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이번엔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입니다. 자,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 없어요. 그런데 목적격 보어가 남거든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그냥 동사 뒤에 있던 그대로 붙여주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 보어가 명사형일 때 이거를 주어로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에서 지금 사형식 할 때 목적어가 두 개 있어서 목적어의 형태가 있었죠. 두 개가 있어서 이거를 두 개 다 주어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형식에서도 그렇게 혼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를 보시면 we called her Elizabeth. 우리는 그녀를 Elizabeth라고 불렀다. 자, her가 있고요. Elizabeth가 있어요. 그럼 Elizabeth도 목적어의 형태로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아니죠. 여기서는 보어를 쓰인 거죠. 그런데 목적어로 볼 수도 있어서 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she was called Elizabeth by us. 그녀는 불린다 Elizabeth라고 우리에 의해서 라고 해서 지금 그녀를 her를 she로 해서 주어를 써주고요. 그죠? 목적어를 써주고 그 다음에 called는 was called로 형태로 바뀌어지고요. 그 다음에 Elizabeth 그대로 써준다는 거죠. 그리고 we는 by us라고 써준다. 이렇게 오형식 문장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 목적격 보어만 그냥 동사 뒤에 그대로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주의해야 할 수동태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동태 할 때 뭐였죠?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그 다음에 by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행위자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by가 아니라요, as나 with, in, to 등의 전치사를 사용하는 구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워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표현들은 주로 수고로서 많이 소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실 표현은 be known to, 뭐뭐에게 알려지다, 뭐뭐에게, 그러니까 to겠죠. 그 다음에 be known for 같은 경우는 뭐뭐스로 알려지다. 그러니까 그는 뭐 책으로 유명하다 할 때 known for the book 이런 식으로 해서 뭐뭐스로 알려지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에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 뭐뭐에 만족하다. 그 다음에 뭐뭐에 기뻐하다, be pleased with, as를 쓸 수도 있습니다. 뭐뭐에 기뻐하다. 그리고 무엇무엇으로 만들어지다라는 표현은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be made from, be made of입니다. 자, 차이점은 뭐냐면요. 화학적 변화는 뭐냐? 지금 어떤 물체가 성질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치즈가 우유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때 우유의 성질이 바뀐 거죠. 고체로 바뀌었잖아요. 화학적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는 from을 쓰는 거죠. 물리적 변화는 그냥 변화는 없어요. 그냥 그 물질을 그대로 써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뭐 이 테이블은 나무로 만들어졌다 할 때는 the table is made of wood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from과 of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표현 be tired of 무엇무엇에 실증나다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be tired with 무엇무엇으로 피곤하다. 마찬가지로 of와 with 구별하셔야 됩니다. of는 뭐뭐에 실증이 나는 거고요. with는 뭐뭐으로 피곤한 겁니다. 이거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몇 가지 표현이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표현을 기본으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의해야 할 수동태까지 오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원 종합 문제 풀면서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